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 376명이 늘어서 전체 확진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 전체의 87%를 웃돌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금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시작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고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모셨고요. 이충원 의학전문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기자. 먼저 오늘 오전까지의 확진자 현황을 좀 정리해 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376명이 추가가 돼서 누적 확진자가 3,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추가 확진자의 95%가 대구 경북입니다. 현재 대구는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고요. 네. 경북도 500명이 넘어서 3,500명이 그러니까 대구는 3,000명이거든요. 전체 확진자의 87%가 대구 경북인 셈입니다. 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망자는 더 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17명, 15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예. 30명은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김 교수님. 어제만 추가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오늘 오전에도 또 376명. 이게 당초에는 주말이면 좀 꺾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꺾이기는커녕 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중에 이제 유증상자를 진단하면서 좀 많이 확진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경증 환자 확진자들이 자가격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예. 자가격리가 잘 안 되면서 또 2차 감염자가 느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예.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렇게 계속 늘 추세가 있다는 것이 좀 예상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 이 기자, 그 대구 신천지교회 유증상자가 당초에 한 1,300명 정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가 다 진행돼서 그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왔었는데 그거보다도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검체를 채취한 게 완료된 게 아마 그제 정도 같고요. 예. 그러면 검사를 돌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마 오늘까지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상황에서 300명 넘게 나온 그 상황에서 대구 경북이 95%를 차지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확실히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어제 그 추가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 네. 뭐 정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도 800명 수준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 교수님 일단은 신천지 대구 교인들이 한 9,5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증상자가 1,300명. 근데 어쨌든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이 교인들 9,5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대충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선순위인데요. 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검사하고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사이에 또 2차 감염자가 생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를 빨리 한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교인 이외에 예. 일반 국민 중에 유증상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검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신천지 교인 중에 이제 무증상자도 검사하는 것처럼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선순위상에서는 신천지 교인 이외에도 국민 중에 유증상자를 빨리 진단해서 뭐 격리 치료를 가야지만이 이것이 증가 추세가 꺾일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급한 게 역시 대구 경북이고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600 정도 1,600명의 확진 환자분들이 이제 자가격리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자가격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전염 우려가 있고 실제 2, 3차 감염자가 늘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자가격리 중에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화로 보건소 직원이나 의사가 이제 전화로 증상을 체크하지만 사실 특히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돼도 증상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열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억제가 돼서 예. 폐렴은 심해지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은 걸로 잘못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노령자들이 상태가 악화돼서 응급실로 가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연달아.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확진자를 자가격리로 하는 것은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도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더 환자 증가 추세에
지금 예. 영향을 주고 있고 예. 또 환자 사망자가 또 그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빨리 중증도에 따라서 특히 고령자, 만성병 환자, 또 호흡곤란 이분들을 국가지정병상이나 대학병원의 음압병실에서 집중 치료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 기자, 지금 김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1,600명 정도 지금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네, 며칠 전만 해도 160명이다. 그다음에 200명이 넘는다. 그다음에 600명. 자가격리 상태에서 입원 대기 중인 예. 확진자가요. 대구에서. 지금은 1,6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으로요. 예.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가 대구에서 2,500명이 나왔는데 3분의 2 수준이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확진자가 더 나온다면 2,000명이 넘어설 수도 있고요. 지금 병상이 없는 대구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대구시장이 이 병원이 아닌 공공시설의 이 경증 환자 위주로 좀 수용을 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고 예. 제안을 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금 브리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네, 2020년 3월 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해서 총 59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52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며 이 중에 30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나머지 3,479명이 격리 중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59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전체 3,526명의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대구가 2,569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에는 대구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 분석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석이 끝난 건 상황에서 일단 73.1%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타로 분류된 상황 중에도 아마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이고 경북이 514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514명의 확진 환자 중에 여전히 신천지 대구교회 또 청도의 대남병원 등으로 클러스터 중에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말을 지나서 3월 초까지가 이번 유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각종 집회나 제례 또는 종교 행사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임신부 등과 같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하는 고위험군의 분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숨이 차는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하면 1339 또는 지역번호를 더해서 120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것을 계속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일단 이 상황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두 분씩 받겠습니다. 기자님. 예, 조선일보의 정석호 기자라고 합니다. 전날 재소자 중 첫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역학조사대로 감염 경로 어떻게 추정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일 소년교도소 입소 이전으로 보는지 이후로 보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 결과 폐렴 환자 54명 확인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양성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동식 CT 차량이 있고 그 국산화된 모바일 CT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지금 활용 중에 있는지 지금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대구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관련해서 지금 교도소 발생한 그 코로나19 환자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역학조사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번째 질문과도 다 연관이 되는데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2m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유럽의 질병관리센터에서는 한 명확하게 그쪽에서는 15분 이상의 접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집 시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기관은 뭐 생활 밀집 시설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전파가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기타 각종 사회복지 시설 또 교정 관련된 기관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 주로 외부에서 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단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앙 또는 각 지자체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폐쇄병 등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청도 대남병원 이외에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생활 밀집 시설과 같은 그런 형태의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신건강의학계에서 과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부터 계속 강조해온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규정된 의사의 수가 정신질환자 60인당 1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 특히 간호사분들의 경우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 13분당 1명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그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 즉 관리 자체가 좀 더 질과 또 강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지적을 계속 해오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그런 장소의 하나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동식 CT나 국산 모바일 CT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환자 사례 정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굳이 어떤 폐렴이 명확하게 영상의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외국의 경우에서는 일단 진료하는 의사분이 의심을 하게 되면 처음에 사례 정의에서 일단 관찰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가 시작되는 식으로 좀 관리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동식 CT나 국산화 모바일 CT 이외에 각 지자체마다 있는 국가격리병원이라든지 또 전담의료기관 그리고 안심병원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다른 기구들이 일단 지원돼 왔고 또 활용돼 오고 있기 때문에 활용 또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송에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사 자청했고 보건소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청도 대남병원에 현재 지금 남은 환자 수 얼마나 되는지 어제 기준에 36명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 타병원 이송을 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또 그 경증 환자에 대해서 그 자가격리뿐 아니라 시설 입소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제언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나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되는 게 있는지 좀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현재 중증 또는 심각 환자 수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제가 듣기는 교주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포인트는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그 중에서도 정확한 규모 자체는 뭐 크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 조사를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어떤 그 중심 집단으로서의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깊이 있게 저희가 파악하고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 35명이 네, 현재 있다고 합니다. 36명에서 1명이 더 타 병원으로 이전을 하셔서 35명이 현재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환자 상태나 또 이미 일부는 RT-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전이된 분들도 타 병원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 조사, 관리를 해서 결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그 경증 환자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정의, 입퇴원 기준 이런 것들을 오늘 낮 시간까지도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된 학계 심지어 이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중수본의 부본부장께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도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안을 마련을 해서 일단 뭐 빠르면 잠시 후에 어느 정도 다른 기회에 뭐 브리핑이나 설명을 통해서 내용이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병상의 운용 문제 또 오랜 그 시간이 현재는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윤곽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중국의 자료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거의 81% 가깝게는 경증으로서 그중에는 간단한 치료 내지는 아예 자발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다 입원 격리를 반드시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미 학계라든지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나아가서 이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할 지방자치단체와도 의견 협의를 다 거쳐서 그런 것들을 확정을 지어서 이제 운용을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자. 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시죠.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지금 피해 최소 아닙니까? 그래서 네. 대구에서 1,600명이 지금 입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두 명이 그 입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 같은 데를 마련을 해서 경증 환자 위주로 이제 입소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 빠르면 오늘 중으로 입퇴원 기준 또 사례 정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그쪽 공공시설을 모시느냐 네. 이런 사례 기준을 정해서 빠르면 오늘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또 법무부 협조를 받아서 신천지 교인 중에 1월 중에 우한을 방문한 일부 신도가 있는 걸 확인했다. 아직은 네. 조사 중이지만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현재 대구에서 2,569명 중에 73%가 신천지 관련 확진자고 예. 경북 514명 중에 상당수가 대남병원과 신천지 교회 관련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상황을 좀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3월 초가 또 관건이다라고 확산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자, 김 교수님.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초가
아주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지금 일단 대구 경북에서 환자 수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고 있고 네. 현재 이제 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 시설에 이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수 1,600명이 입원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역사회 전염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한 과감한 혁신적인 좀 그 발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예. 계속 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과감한 발상이라는 게 뭘까요? 금방 얘기 나온 것처럼 중증도를 따져서 경증인 환자들의 경우는 좀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격리시설을 만드는 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혁신적인 발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 환자 수를 줄이고 사망자 줄이는 이 두 가지가 목표인데 지금 대구 경북 상황을 보면 환자 수 늘고 사망자도 이제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의료기관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태부족하다 보니까 자가격리 상태에서 또 전염도 되고 사망자도 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혁신적인 발상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병상을 털어서 여기다가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 워낙 환자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뭐 수련원이나 이런 공간을 이 임시병원으로 빨리 그 준비해서 예. 경증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경증 환자 입원하면 전염 가능성 없고 네. 격리 치료가 되니까요. 또 그 안에서 의사들이 모니터하면서 바이탈 사인이나 상태 파악하면서 투약도 하고 중증 환자는 또 상급병원 전원하고 함으로 해서 사망자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이제 뭐 오늘 또 논의를 많이 하지만 즉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시간이 너무 하루하루가 계속 늦어지게 되면 이 눈덩이처럼 환자 수 늘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기하급수로 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윈도우 오퍼튜니티, 기회의 창이다. 뭔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는 예. 그런 혁신적인 발상이 티핑 포인트인데 지금이 그것이 필요한 시기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병상보다는 기존의 이제 수련원이나 우리가 뭐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 진천 아산의 수련원에 수용해서 치료 2주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환자도 아니었어요. 예. 예, 그냥 귀국한 분이고 지금 확진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열심히 격리 치료가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듣고요. 지역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이지은 기자,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 오늘도 큰 폭으로 늘었어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 35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33명, 경북 26명으로 지금까지 대구 경북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3,083명입니다. 이로써 대구는 31번 환자 발생 후 불과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급증세가 연일 계속되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한데요. 대구에서는 어제 기준 입원 환자가 모두 898명이지만 입원 대기 환자는 1,661명으로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병원에 있는 병상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병원 외 보건시설 활용 등 정부 차원의 해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군인과 군무원 등 8명을 비롯해 의료 관계자와 어린이집 교사 등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경북에서는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2가족이나 발생했는데요. 특히 경북 경산에선 30대 아버지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뒤이어 배우자와 생후 45일 된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경산 지역 확진자가 오늘 오전 기준 145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최소 40% 이상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으며 또 이 중 30% 이상은 20, 30대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산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집중 포섭하려는 신천지 전도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외부 단체의 학교 내 전도 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18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80대 기저질환자가 숨져서 지금 1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자, 이 기자, 오늘 대구시가 신천지 신도들의 추가 감염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확진자 수가 또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모두 1,200여 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전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천지 측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추가 검사 대상이 된 교육생 중에서도 확진자가 38명가량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조사한 유증상자 신도 1,200여 명 중 87%가 확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체 신도 조사에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밤사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청에 나가 있는 최지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 기자, 새로 들어온 확진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부산시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추가 확진자는 2명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에 살고 있거나 부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면 부산의 확진자는 모두 76명이 됩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부산은 모두 5명입니다. 또 다른 1명은 57살 남성으로 지난달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신천지 신도는 어제보다 50여 명이 늘어난 257명입니다. 이 가운데 7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안 된 신천지 신도는 오늘 오전 기준 630여 명인데요. 경찰은 추적 전담반을 꾸려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7살 원생 확진자가 나왔던 수영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학교와 유치원 교직원 92명 가운데 89명의 검사가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모두 음성입니다. 원하는 대상자 70명 가운데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2명에 대해 오늘 안에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집단 감염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온촌교회와 병원이 통째로 봉쇄된 아시아드 요양병원, 나눔과 행복병원에서는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각 지역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보고 있는데 정부 공식 집계와는 확진자 수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집계하는 확진자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남은 거창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남도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유경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은 어제 오후 공식 발표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 다시 2명이 추가돼 모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없었던 창원에서도 다시 1명이 나왔고 창녕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창원의 20대 여성 추가 확진자는 신천지 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 담긴 신도 8,6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지금까지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17명인데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8명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9명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경남의 신천지 신도는 93명이었는데요. 경찰과 함께 92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각 시군 보건당국이 거주지를 일일이 찾아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17명에 이어 거창의 확진자가 1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요. 특히 거창은 대한예수교 침례의 거창교회에서만 어제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고향인 거창을 찾은 경북 안동의 20대 확진자와
함께 예배한 교인이거나 가족인데요. 지금까지 경남의 단일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거창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창의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도 자동차 안에 탄 채로 검사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가 창원과 진주, 창녕 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대구, 경북 밖에선 역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 오전 기준으로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청을 연결합니다. 자, 윤보미 기자, 먼저 수도권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어제보다 얼마나 추가됐습니까? 수도권 확진자 어제 오후 집계보다 7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발표한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서 172명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선 서울, 경기 지역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 기준으로 확진자가 77명이었는데 5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명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2명이 늘어 84명이고 인천은 어제 6명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보건당국 발표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확진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중앙 집계보다 4명이 더 많은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집계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확진자 수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에는 성동구에 사는 29살 여성과 노원구에 사는 24살 여성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동구 확진자는 지난달 22일에 다른 확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원구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 동선 등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서울시 조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신도 명단 3만 8천여 명 중에 약 90%를 조사한 상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833명은 소재가 확인이 안 돼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천지 신도의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1번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 시간을 전후로 한 대구 신천지교회 주변 기지국 정보, 또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진행된 기간의 청도 대남병원 주변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와 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를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신천지 신도들 중에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3명 이상 같은 기지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위치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장소 외에 비밀리에 만나는 모임은 없는지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일부 대형 매장과 교회들도 문을 닫은 곳이 많다고요? 네, 평소보다 조용한 일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형 매장 중에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이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은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을 소독합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역시 금지됐고요. 종교 행사도 중단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천주교 미사가 중단됐고 대형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속속 중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 중구 영락교회, 강남구 충현교회와 같이 다른 대형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교회는 원래대로 주일 예배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불교도 오는 8일까지 대중이 모이는 법회를 중단한다면서 창립 105년 만에 처음으로 법회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18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80대라고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사망자인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이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 상황을 알아봤고 전국적인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합니다. 자, 이혜진 기자, 당국이 공식 집계한 국내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26명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정부의 공식 발표 기준인데요. 확진자는 37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333명으로 추가된 확진자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조금 전 한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공식 집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숫자는 2명이 늘어서 30명입니다. 이번엔 전국 상황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의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는 2,569명이고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500명을 넘어섰고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그렇고 다른 지역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도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확진자 수 추세인데요.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 이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수는 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시도별 수치를 보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5명이 추가돼 모두 8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확진자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지난달 27일부터 잇따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은 5명이 늘어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환자가 관리 대상인 특정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전국적인 유행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말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실내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우주 교수, 이충원 기자와 좀 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금방 사망자가 추가로 또 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많은 거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국적인 확산 상황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바이올로지, 이제 감염돼서 잠복기가 대개 2일에서 14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감염력이 증상 시작 전부터 해서 7일까지 있고 또 환자 확진하고 치료 중에 중증으로 가서 돌아가시는 게 일주일 내지 3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망자 발생 추세는 환자 확진이 늘면 거기에 1 내지 3주 뒤에 시차를 두고 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사망자가 계속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예. 지금 대구, 경북이 집중 타겟이긴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서울, 경기, 부산이 각 80명대고 예. 또 경남과 충남이 각 60명대입니다. 네. 지금 주중에 주말에는 지금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염력이 좀 떨어지지만 월요일 날 다시 활동들을 시작하면 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확실히 지금 중점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지만 여타 지역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기자,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 청도 대남병원 같은 명백한 어떤 강력한 전파의 핵심 고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반해서 서울, 경기도 지금 금방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인데 명백한 어떤 전파의 핵심 고리들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대구, 경북도 경산 지역이 460명인데 네. 여기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게 40% 정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20, 30대가 특이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예. 신천지 신천지 교인들이 있어서 어떤 전도나 이런 것들 일적 접촉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서울과 경기 지역이 172명인데
이 중에 이제 신천지 관련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90% 정도가 완료가 됐는데 이 중에 유증상자가 693명입니다. 700명에 가까운 거죠. 네. 이들도 이제 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씩만 짧게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방역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진단의 방역에 중점이 돼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치료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심을. 예. 그러니까 중증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대학병원, 격리치료병원 이런 걸 확보해서 예. 사망자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진단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네. 자, 이 기자, 예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방법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기침보다는 사실은 접촉에 의한 거라고 봅니다. 손에 의한 거죠. 버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네.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했을 때. 그래서 마스크 조금 지금 아직도 품귀 현상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중요하고 손 씻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마스크 손을 잘 차시고 손 깨끗이 씻어 주시고 개인 네. 위생 철저히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와서 미국에서도 지역 전파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워싱턴주 한 의료시설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want to add my prayers and sympathies for those that are sick and obviously our citizen that unfortunately died last night. 워싱턴주에선 최근 대구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 서부 지역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선 65살 여성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Our third case did not recently travel overseas or have any known contact with a recent traveler or an infected person. 이어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감염 경로 불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리건주는 초등학교 직원이, 워싱턴주는 고등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 학교들은 당분간 폐쇄됐으며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 이 가운데 감염 경로 불명 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 전염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미국이 대구의 한 해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한국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여행 재고를 공고하는 3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문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대구에 대해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국무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We are going to increase to the highest level of advisory, which is level 4, advising Americans do not travel to specific regions in Italy and South Korea.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특별한 지역을 언급했는데 미 국무부는 이곳을 대구라고 홈페이지에 적시했습니다. 대구에 대해서만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를 권고했고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한국과 이탈리아의 몇몇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를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4단계 여행 금지가 적용된 곳은 기존 중국, 이란에 이어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당 국과 협력해 조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also directed the State Department to work with our allies in Italy and in South Korea to coordinate a screening, a medical screening
in their countries of any individuals that are coming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번에 따로 조처를 취하지 않았지만 해당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처로 보입니다. 한국 상황은 물론 미국 내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조처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요즘 마스크 구하기 힘드시죠? 내일도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내일 풀리는 물량은 모두 65만 장인데요. 그제 첫 판매 때보다 10만 장 늘었습니다. 판매 시간도 오전 11시로 앞당겨졌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일 마스크 65만 장을 전국 지역 우체국을 통해 판매합니다. 판매 시각은 그제 첫 판매 때 오후 2시보다 3시간 앞당겨진 오전 11시부터입니다. 다만 제주 지역은 오후 5시, 기타 도서 지역은 마스크 도착 상황에 따라 판매 시각이 유동적입니다. 마스크 판매처는 대구, 청도 지역과 마스크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 1,400여 곳입니다. 서울과 도심 지역 마스크 판매는 접근성이 높은 약국 2만 4천여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체국 마스크 판매 수량은 1인당 5매로 제한됩니다. 판매 가격은 매당 800원씩 1인당 4,000원에 판매됩니다. 대구 지역 우체국에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립니다. 대구 우체국 4급 관서에는 700명분이, 집배센터 이하 규모에서는 250명분이 각각 판매됩니다. 청도 우체국 5급 관서에는 340명분, 6급 이하에서는 180명분씩 판매됩니다. 그 외 전국 읍면 지역에서는 국당 80명분씩, 단 제주 지역에서는 국당 70명분씩 판매됩니다. 자세한 판매처와 판매 수량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판매 수량은 전날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조기에 판매가 마감될 수 있다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른바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시중에선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급한 마스크 10만 개를 팔기로 한 서울의 한 백화점 앞.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수백 미터 줄지어 서 있습니다. 1인당 5명이라. 이중 구매를 막으려고 손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사촌 동생들이랑 외숙모랑 같이 왔어요. 국내에서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약국에도 없고 다이소부터 전 매장 다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지금 다 매진이요. 휴일 지킴이 약국에도 마스크가 100개씩 공급됐습니다. 5분 만에 품절되고 문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거의 공급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전화 잠깐 부탁해요. 약국입니다. 저게 품절됐습니다. 어제 전국에 풀린 마스크는 모두 448만 개. 이 가운데 261만 개가 약국에 공급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약국 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물량이 풀렸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마스크 매점 매석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2만여 개를 해외로 반출하려던 혐의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충남에서는 마스크 6만 4천여 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자가 적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매점 매석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가 사망해서 국내 사망자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던 82살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3,500여 명 가운데 중증 환자는 13명, 위중한 환자는 1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환자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고령인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73세 여성 A씨는 지난달 9일 2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증상이 사라졌고 PCR 검사에서도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2일 퇴원해 자가격리하던 중 닷새 만에 또다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다시 성남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고령에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보고되고 있는 것은 10건 넘게 파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보고가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몸속에 남아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가 다시 증폭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경우든 퇴원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넘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2주 정도는 자가격리하고 또 확진 검사, 핵산 검사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돼서 또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기준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임시병원 건설 등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 100일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독립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는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제안했고 일본을 향해선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1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종로에 있는 배화여고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국에 3.1절 기념식을 열게 됐다면서 단합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지는 응원,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서 대구 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방위로 대응하면서 코로나19 극복 민생, 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는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여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또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갈 때 한반도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올해 국내로 봉환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약 50여 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참석자에 대해 사전 발열 체크, 문진을 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하에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자, 그럼 확진자 현황 그리고 정부의 대응 상황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확진자가 오전에만 370명 넘게 늘었는데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환자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3,000명을 넘긴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벌써 3,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추가된 확진 환자는 모두 376명입니다.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추가가 됐는데요. 대구가 33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6명입니다.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충남 지역에서도 오늘 오전에 5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은 5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경남 3명, 경기 2명, 충북과 부산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누계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 3,0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보면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73.1%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인 걸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확진자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로써 전국의 누계 확진 환자 수는 모두 3,52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오후 5시에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를 포함한 발생 현황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완치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 속도에 비해서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2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추가로 퇴원을 했습니다. 58살 여성 1명과 77살 남성 1명입니다. 이 2명이 퇴원을 하면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소식이 조금 전 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뇌경색과 당뇨를 앓고 있던 80대 기저질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써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3,479명입니다. 또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2,4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야 할 일반 환자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도 걱정인데 그래서 정부가 국민안심병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몸이 불편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기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국민안심병원 40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모두 214개로 늘렸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병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150곳, 일반 병원 39곳이 현재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곳이었던 대구 지역 국민안심병원도 이번에 9곳으로 늘렸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단을 알고 싶을 땐 코로나19 전용 누리집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거듭 전해드립니다만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여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할 때 날아 흩어지는 액체, 비말이나 손 등을 통한 긴밀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 손에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손이 코 주위로 가는 만큼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 점막 등을 통해 몸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누로만 손을 씻어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손바닥과 손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와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기침 예절도 중요합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손이 오염돼 바이러스를 여러 곳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네, 어느덧 3월입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인데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면서 KBS도 관련 소식들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